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나 살펴볼 자료들 함께 보면서 핵심 정보랑 또 흥미로운 지점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970선을 넘었네요. 코스닥도 올랐고요. 네, 마감 상황 보니까 코스피는 한 0.7% 정도,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했네요. 네, 특히 보니까 에너지주하고 AI 관련주가 확 뛰었어요. 아무래도 중동 상황이랑 정부 정책, 이게 큰 변수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어요. 뭐랄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또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기업들 내부 이슈, 뭐 M&A나 경영권 분쟁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딱 얽혀서 오늘 시장을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럼 제일 뜨거웠던 에너지주부터 볼까요? 중동 위기 얘기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이 10% 넘게 올랐어요. 네, 10.98%나 올랐더라고요. S-오일, SK가스, 흥구석유 이런 것들도 다 강했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이란 핵시설 타격 검토한다 뭐 이런 소식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좀 강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바로 반응했죠. 브렌트 기준으로 4.4% 급등했으니까요. 유가만 오른 게 아니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값도 다시 오름세를 보였어요. 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거죠. 마침 또 삼성자산운용이나 신한자산운용 같은 데서 새로운 금 ETF 상품들 내놓으면서 경쟁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아, 금 ETF요? 네, 지정학적 분화는 결국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이걸 키워서 유가를 올리고 동시에 안전자산인 금 수요를 높이는 거죠. 근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중동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 ETF 같은 경우도요, 이게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국제 금 시세 그냥 따라가는 상품도 있고 아니면 KLX 금연물을 실제로 보유하는 상품도 있고 구조가 좀 다르니까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겠죠. 그렇군요. 이런 외부 요인 말고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오늘 시장을 크게 움직였죠. 아, 네. AA 쪽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재명 정부 AI 산업 육성 정책 기대감에 네이버 주가가 거의 18% 폭등했어요. 52주 신고가 새로 썼고요. 네, 17.92%요. 정말 대단했죠. 카카오도 6% 넘게 올랐고 더 좋은 비좋은 NHN 이런 관련주들 다 같이 급등했고요. 정부가 5년간 16조 원 이상 투입한다. 이 계획도 밝히고 또 마침 네이버 출신 인사가 대통령실 AI 수석으로 임명된다는 소식까지 딱 나오니까 파급력이 컸네요. 네, 정부 정책 방향이 특정 산업에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특히 이번에 소버린 AI, 그러니까 우리 기술 주권을 강조하면서 네이버 같은 국내 대표 기업의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이런 정책의 상징적인 신호들, 예를 들어 관련 인사를 발탁한다거나 하는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가 오히려 시장의 다른 우려들을 좀 잠재우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 그러네요. 반면에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었어요. 2차 전지 소재주들. LNF나 대주전자 재료 같은 곳은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우려 때문에 목표가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슈가 좀 있었죠. 물론 이제 AMPC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또 유럽 쪽 전기차 판매는 회복세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하락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아, 그리고 태양광 쪽도요. 미국 상원에서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줄인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 태양광 회사 퍼스트솔라 주가가 확 빠졌더라고요. 17% 넘게요. 네, 그 여파로 국내의 한화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같은 기업들 주가도 좀 하락세를 보였죠. 결국 해외 정책, 특히 미국 IRA 관련 변경 사항이나 세금 문제는 관련 산업에 바로 영향을 주는군요. 2차 전지나 태양광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정책 변화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해당 산업에 좀 더 긴 장기적인 수요 전망이라든지 기술 경쟁력 같은 펀더멘탈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균열 잡힌 시각이 필요하죠. 네, 이제 개별 기업들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참 다양한 일들이 많았는데 콜마홀딩스는 경영권 분쟁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어요. 아, 네. 그 이슈가 터졌죠. 그리고 K뱅크는
예전에 FI들하고 약속했던 것 때문에 내년 7월까지 IPO 다시 추진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네, 상장 재추진, BIG 파트너스가 비올이라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했는데 그 후에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 이쪽 업계 M&A나 상폐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IPO 준비 작업으로 보였던 인적 분할을 일단 연기하면서 위험 요소를 상세하게 공시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있었고 또 LG가 섬세의 구본호 회장이 CSA 코스믹 지분을 인수했다. 이 소식 때문에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정말 많네요. 한편으로는 코스피가 3,000선 가까이 갔는데 소위 국민주, 삼성전자는 좀 부진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계속 최고가 경신하면서 시총 격차를 좁히고 있고요. 네, 그 차별화가 뚜렷했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ETF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순매수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들은 반대로.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이런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 시장의 큰 그림을 만드는 거죠. 경영권 분쟁, IPO 재시도, M&A 후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이 각 기업과 산업이 처한 현재 상황, 또 자본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개별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하다는 점, 또 시장 방향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복잡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막기 위해서 미국 SEC처럼 조사랑 감독 기능을 합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죠.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건전성에는 긍정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면요. 중동 리스크가 에너지랑 금 시장을 흔들었고 정부 정책 기대감은 AI 관련주를 확 들어올렸습니다. 반면에 미국 정책 불확실성은 2차 전지나 태양광 주가에는 좀 부담을 줬고요. 여기에다가 경영권 분쟁, M&A 같은 다양한 기업 이슈들까지 더해진 상당히 복합적인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 그리고 미시적인 기업 이슈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해서 주목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정부가 AI 같은 특정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또 미국 정책 변화 같은 외부 환경의 압박도 공존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이나 기회를 넘어서서 좀 더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